안녕하세요. 저는 iOS 개발자 오뚜기 리버입니다. 오늘 저는 WWDC 스위프트 스튜던트 챌린지 우승과 앱 기획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WWDC 스위프트 스튜던트 챌린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WWDC 위너가 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준비를 했고 무엇을 제출했는지, 그리고 위너가 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간중간에 도움이 될 만한 링크를 QR코드로 남겨놨으니 혹시 챌린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발표를 들으면서 휴대폰에 링크를 기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대부분의 분들은 아시겠지만 WWDC는 애플에서 매년 주관하는 월드와이드 디벨로퍼 컨퍼런스의 약자입니다. 매년 6월쯤 애플이 개발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기술 등을 공개하는 1년에서 가장 큰 iOS 컨퍼런스입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WWDC 스위프트 스튜던트 챌린지는 이 시기에 전 세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이패드 OS 앱 개발 공모전을 열어서 매년 전 세계에서 350명 정도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이는 자신의 개발 역량과 그리고 앱의 가능성을 애플에게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면서 선정된 350명의 위너들에게는 WWDC 전용 옷, 맞춤형 핀셋, 그리고 애플 개발자 1년 회원권, 에어팟 프로, 그리고 WWDC 참여 티켓 등이 주어집니다. 저는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WWDC 티켓은 받지 못했지만 앞서 언급한 장학금들과 WWDC 위너로 선정된 이후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WWDC 챌린지를 준비했을 때 당시 관련된 정보들을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찾아봤었고 주변에 조언을 구했는데 이때 찾아봤던 내용들이 많이 도움이 됐어서 그것을 공유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게 WWDC 챌린지에 대한 정보와 제가 아이디어를 다듬어 나가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올라오는 애플 WWDC 스위프트 스튜던트 챌린지 공지 사이트에는 챌린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부터 앱의 용량 및 앱이 돌아가야 하는 기종까지 여러 정보들이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구글링을 하면 이전 출품작들에 대한 설명과 가이드라인들이 각종 블로그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공식 공지는 매년 작품 제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있는 공식 사이트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준비를 할 때 한 5번 정도 다시 계속 읽어보면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애플 측에서 어떤 제출작들을 원해야 하는지 계속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주변에 용량 크기를 제출 직전에 확인을 해서 제출을 못하신 분들도 봤고 아이패드용 이제 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아이폰용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리팩토링을 하신 분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꼭 공지를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WWDC 챌린지는 지원 대상이 학생이기 때문에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학생 신분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계시면 교수님의 추천서 같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공지를 읽어보고 필요한 내용들을 찾아서 준비하고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링크를 타고 가면 제가 블로그에 WWDC 챌린지를 준비하면서 이제 봤던 링크들을 아카이빙 해놨습니다. 이전에 출품한 작품들의 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는 유튜브도 있고 전 세계에서 제출한 작품들의 깃허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깃허브에서는 WWDC에 제출만 해도 이름이랑 본인의 깃허브 링크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너가 되지 않더라도 도전하신 분들이 있다면 본인의 출품작을 이제 적어가지고 PR을 날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출품작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는 어떤 앱들이 위너로 선정되었는지 많이 살펴보면서 위너로 선정된 앱들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걸 보면서 약간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구형 코드가 관심 있는 것들을 깃허브에서 찾아봤어요. 깃허브에 각 프로젝트마다 사용된 프레임워크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어떤 프레임워크들을 많이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저는 제출 당시에 정말 진짜 iOS 처음 딱 시작한 한 달 정도 됐던 때였기 때문에 이때 읽었던 코드들이 나중에 개발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위너로 선정된 출품작들의 특징은 약간 교육이나 사회적인 의미, 약간 재미 같은 요소들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았어요. 네, 이렇게 조사한 후에 저는 아이디에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앱의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 중 애플에서 의미 있게 바라볼 것 같은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한 6, 7년 정도 적어온 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약간 느끼는 감정이나 감각이 되게 다채로운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기를 적을 때 저의 감정을 많이 표현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감정을 다루고 어루만지는 능력이 길러졌던 것 같아요. 이러한 저의 사고 과정은 일기장에서 잘 찾아볼 수 있었어요. 일기장에 저는 약간 감정을 표현할 때 기쁨이라는 단어 대신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것 같아와 같이 조금 풀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기쁨이란 단어가 어떤 날에는 수백만 명의 관중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기분이야처럼 표현되기도 하고 펑펑 눈 내리는 들판에서 뛰어다니는 기분이란 이런 걸까처럼 표현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토대로 저는 인간의 감정은 하나의 단어가 아닌 추상적인 형태로 존재하는구나 라는 저의 생각을 이제 떡떡디시에 한번 녹여내보고자 생각을 하며 이제 떡떡디시를 제출하게 됩니다. 올해 이 챌린지 키워드에는 3미닛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말은 즉슨 3분 만에 심사위원 분들에게 내 앱의 가치를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인들에게 이제 내 앱이 3분 만에 어떤 매력을 전달하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가 와닿는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개발한 후 주변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았었는데요. 이때 개발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나름 고뇌해서 만든 앱이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아 이거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출 3일 전에 다시 아이디에이션을 시작을 했어요. 이때 3분이라는 그 틀 속에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어떻게 이 앱에 녹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번에는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로우파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약간 그렇게 피드백을 받은 후 다 고치고 나서 개발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 앞단에서 많은 수정을 하고 개발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이제 엑스코드 프로젝트를 없는 일은 없었고 당연히 시간이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하는 동안 개발에만 집중을 할 수 있었고 그 앱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약간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탄생한 이제 EP라는 작품인데요. 이 움직이죠. 네. 이 떡떡디시에는 저는 EP, 이모션 포인트라는 앱을 제출했습니다. 사용자들이 여러 감정들을 단어라는 틀에서 벗어나 시각과 청각을 이용해서 그 감정을 느끼길 바라며 만든 앱입니다. 첫 화면에서는 감정들을 이렇게 다 카드로 나열을 시켰고 카드를 선택하면 감정과 관련된 이제 화면이 나타납니다. 각 카드에서는 시각적인 화면과 함께 사용자의 인터랙션에 반응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금은 소리가 송출이 안 되지만 각 감정에 맞는 사운드들을 재생시켜서 사용자의 감각을 자극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이 앱이 자체로는 재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내포하고 싶었던 의미는 앱만으로는 전달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좌측 하단에 빨간불이 차오르는 이제 앵그리의 카드에 집중을 해주세요. 누군가의 이 앵그리라는 것은 폭파, 분출과 같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화나는 게 이제 속 아래서부터 끓어오르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앵그리를 나타낼 때 아래에서부터 위로 빨간물이 차오르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좀 더 빠르게 더 짙은 색으로 빨간물이 차올라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저는 물론 이 디테일함을 앱에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약간 애플에서 이런 저의 생각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출을 할 때 해당 감정 카드들이 담는 의미들을 다 담아서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같이 유튜브 링크로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출한 지 이제 몇 주가 지나고 설렘 가득한 이제 이메일이 왔습니다. 떡떡DC 위너가 되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렇게 위너가 된 후로는 애플로부터 장학금을 받기도 했지만 이보다 더 값진 내가 iOS 개발자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또 이 이모션 포인트라는 앱을 통해서 저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프로덕트를 만들면서 저의 앱을 인상 깊게 보셨다고 인터뷰를 요청해 주신 분들도 있었고, 제가 만든 앱의 감정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찾아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진지하게 생각했던, 아무도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내가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를 좀 더 담아내보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고 이후 체리씨라는 일기 앱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여기 옆에 앱스토어 링크가 있어요. 그 떡떡DC에서 경험했던 것들과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들을 통해서 앱을 만들었고, 남은 대학생활 동안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면서 유저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저의 기술 스택들을 좀 더 쌓아 올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디자이너와 함께 스프린트 단위로 유저의 피드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사이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개발이 아닌 기획이나 마케팅, 디자인 쪽으로 계속 신경을 쓰고 공부를 하는 게 개발자인 저로서 되게 버겁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이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제가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고 시도할 수 있고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이런 도전들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경험 속에서 여러 직군들의 사람들과 컨택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길어지고 있다는 걸 확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개발을 좀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유지 보수가 쉬운 코드, 남들이 읽어도 이해되는 코드 등 이론적으로 책을 통해서 혹은 어깨너머로 사람들에게 듣고 봤던 그 내용들이 뭔가 마음으로 이해하고 진지하게 그 필요성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유저의 이제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 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위해서 구현하는 일은 꽤나 즐겁고 설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동기를 통해서 개발을 취미처럼 재미있게 하지만 또 전문적이게 제대로 하고 싶어 하게 되는 계기가 이 앱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앱을 만든 이유가 사실은 제가 원하는 것을 만들고 싶은 욕구도 있었지만 동시에 떡떡DC 위너라는 것을 그저 경험으로 남기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떡떡DC 위너의 경험을 이렇게 앱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전에 떡떡DC를 제출할 때 제가 부족했던 기술 스택들 이런 것들을 이제 채워나가면서 다음 스텝으로 나가는 이 성장 단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발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지 한 1년 조금 넘은 시기 만에 이제 웹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나름 만족하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아직도 더 좋은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은 이 저의 열망이 있을 수 있었던 건 다 약간 좋은 환경에 속할 수 있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난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되게 쉽게 느껴지지만 사실 저는 서울에 살지도 않고 iOS 개발 영역이 되게 좁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환경들을 이제 속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iOS 컨퍼런스들을 많이 참여하거나 슬랙과 디코 같은 곳에 iOS 개발자들이 모여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찾아가서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학교 동아리에서 이제 만난 사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를 계속 좋은 환경에 노출시키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만난 좋은 인연들의 사람들과 기회가 있을 때 같이 공부하고 질문을 하면서 서로에게 배워나가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즐기기도 하고요. 지금도 이렇게 누군가는 저의 이 발표를 듣고 떡떡DC 챌린지를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안고 나오게 됐습니다. 이상 여러 사람들과 이제 환경들에 얽히고 설키며 살아가는 삶을 즐기고 멋진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은 리버의 성장 일기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멋진 곳에서 좋은 인연으로 뵙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